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갑을 봤을 때, 자, 운에서 오든 팔자 내에 있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갑을 보면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겁재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이 있고 목화, 토, 금,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 동일한 것은 비견겁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을 식신, 상관이라 표현하죠. 또 내가 극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정제, 편제로 표현을 하고, 나를 극하는 것을 정관, 병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 주는 것을 인성, 즉 정인과 편인으로 표현하죠. 자, 이럴 때 운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의 이제 목이니까 목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목의 운이 왔다는 것은, 자, 목은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왕성, 즉 기운이 강화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반대편의 인자, 즉 금과 토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약하게 되겠죠. 즉 여기에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해결 불가능. 육친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갑과 을, 즉 목이 왕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의 과정으로 가서 식상이 강화되는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육친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친의 해석에서 제가 을을 할 때, 을은, 약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곡식이요, 약초다. 자, 곡식과 약초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 사주팔자 연월 일시 이렇게 있을 때, 자, 영과 월을 제외한 일과 시에 예를 들어서 을이 있다면, 음양의 강약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을을 그대로 써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일주는 어떻게 본다면 좀 팔자 보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자, 음양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의 을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간지가 있다면 그 다음 간지는 음양의 강약을 쫓아서 음이 강하다면 양의 글자를 나의 무기로 삼고,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를 나의 무기의 글자로 삼아서 직업을 변경하여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을은 기본적으로 을을 쓴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리고 목일주라는 것은, 목은 땅에 무엇을 든 뿌리를 둬야 되죠. 그래서 갑일주든 을일주든 지지가 흔들려도 고통은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두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보통 그래서 육친적인 환경을 다른 간지보다는 을 같은 경우에는 육친적인 것을 조금 더 다른 간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적용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자, 그걸 간단하게 본다면 요 설명은 그냥 한번 살짝 들어만 놓으시면 되고, 곧 바로 이어져서 할 그 상황이죠. 즉, 을이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소년기에는 경쟁심이나 성장성, 투쟁심. 자, 겁재는 비견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겁재는 반대 방향의 운동성이죠. 따라서 투쟁심이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제가 오행적으로 어떻게 되냐, 토를 극하는 작용, 즉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부친과 인연이 박해지거나 또는 덕이 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곧 재를 파는 작용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그것은 또 소년기에 재물 부족의 현상으로 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을일주는 실제로는 을일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을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재물 부족인 환경도 있겠지만 재물 부족이 아닌 환경도 많습니다. 왜? 천간의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폼이 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분이죠. 분의 폭을 볼 때 을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두고서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부모의 환경도 더욱이 더 중요하게 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해석을 많이 하고, 또 교제를 하더라도,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삼각관계일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그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시비구설 또는 금전소모, 이제 출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고목봉춘, 즉 나무가 봄을 만난 격이죠. 자, 그래서 건강이 왕성해지고 활동력이 강화가 되고, 즉 목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흥과 관련돼서 교우 관계가 원만해지며, 또 한편으로는 재물에 관해서는 어쨌든 경쟁이나 희생 요소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친구를 끊었더니 자식이 겁재로 돌변해서, 그죠? 예쁜 도둑이죠. 어쨌든 자식에게 희생 봉사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전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을이라는 것이 일단 내가 무기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글자가 오면 내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합탁이죠. 경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즉 합에 의해서 탁 망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합은 기본적으로 다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 맨 처음에 합을 하게 되면 신생, 세일거리, 가담, 결혼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긍정적인 작용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금은 실제로는 경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이 들어갔다 나오는 격이죠. 자, 어쨌든 금을 조성하게 되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이 강한데 을을 썼을 때는 그 결과물이 금인 음의 결과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작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합에 의해서 을이라는 그 자체가 망실된 기운으로 인해서 망실된 작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작용력이 양이 강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고,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물이 음이 나오니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가 좀 더 클 소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합은 합탐망하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통 충으로 표현을 하겠죠. 신금이 왔을 때, 자, 신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충에 의해서 이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도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급박한 모양새로서 나를 치니 어떻게 됩니까? 또 한편은 육진상 편관이죠.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 그래서 이 해로움이 실제로는 신이 왔을 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해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뭔가 이동 변동을 꾀하는데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지명으로 이동 변동을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개운시키는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약간의 이 형과 같은 작용력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을을 지지로 내리면 토끼 묘자가 되고,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쥐자자가 됩니다. 자묘는 형살에 관해서 형살이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형에 관련된 그러한 동작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형벌, 수술, 가공에 관한 동작성이죠. 따라서 송사, 시비, 구설, 잡음, 그죠? 뭔가 병원 갈 일, 이런 것도 목적물을 다투었을 때 뭔가 분배되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런 개가 왔을 때 보통 구설, 잡음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형의 운은 실제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뭔가 내가 몸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적인 그러한 동작을 하면 오히려 더 이 형살의 운도 좋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의 운이 왔을 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되겠죠. 저거 하나 이익금을 100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쟤 때문에 못 가진다. 이런 스트레스적인 요인을 받아서 병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명리학을 배우셨다면 이런 형의 운이 왔을 때 어쨌든 결과물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도 다독거려서 이 운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글자들이 왔을 때 뭔가 문제거리가 있겠구나.
자, 지지에서는 실제로는 개술자가 오면 인묘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도 건강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천간을 보니 어쨌든 이러한 글자가 오면 문제거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본다면 경이라는 글자, 또 신이라는 글자, 또 개수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럴 때는 뭔가 문제점이 보이겠다. 자, 그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이제 갑이 온다라는 것이죠. 갑의 운이 왔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없다고 했을 때 갑이 왔다라는 것은 겁재적인 측면에 의해서 등락 개갑도에서 실제로는 을이 갑을 보면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한 기운적인 요소로 인해서 해석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자내에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경이 있다, 또는 신이 있다, 또는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을경이 합한 모양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그죠? 자, 갑이 오면 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을 충하게 되죠. 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을 날려버리는 동작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합이 끊어지는 작용력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은 실제로는 합의 기운으로서 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를 꿰어내게 되겠죠. 원래는 그 동작성을 강화시키는 동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꿰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라는 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형벌의 요소에 있는 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가 있었다는 거죠. 기가 가운데.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기를 합하여 첫 번째는 기의 운동성을 강화시키고, 즉 편재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 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강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첫 번째는 조짐을 보이고, 두 번째 갑이 와서 기를 합거해서 데리고 나가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경이 한번 부서졌지만 원래 좀 떨어져서 원격하여 이렇게 경의 작용이 있을 때에는 을의 작용력을 떨어진 작용력으로서 잘 쓰고 있는데, 이 기가 갑이 와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옆에 바로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니 실제로는 합탐망하의 기운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 병신 합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신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현을 하냐면, 실제로는 갑이 병을 형을 하게 됩니다. 형을 하게 되니 이 병이라는 모습이, 즉 상관이라는 모습이 삭감작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삭감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이 훼손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떨어져서 병신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글자가 풀어지게 되겠죠.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이 을을 그대로 운에서 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팔자내에 있는 신금의 글자가 실제로는 을을 충하는 효과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자는 모든 글자의 작용력이 다 달라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수가 있을 때, 자, 을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경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된 모양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을경 합작용에 의해서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을경 합의 모양으로 직업 구성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자, 개수는 떨어져 있었으니 형살의 기운도 있지만 어쨌든 원격하여 떨어진 작용력으로 내가 팔자의 구성을 잘 쓴다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경을 충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충을 하게 되니 이 경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게 됩니다. 즉, 경이 날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이 경이 빠진 모습으로 팔자 구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을을 형하는 작용이 그대로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팔자 내에 있었을 때와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러한 글자들의 유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팔자의 해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글자가 없었을 때는 보통 이런 육친적인 환경적 요소로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이러한 글자가 훼손되는 글자라든지 불안 동요를 일으키게 되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런 글자가 실제로는 있어야지 잘 삽니다. 능력이 탁월하죠. 자, 그런데 그 글자가 운에 의해서 훼손되다든지 이랬을 때 그 변화된 양상을, 이런 글자가 있었을 때는 육신적 환경보다는 이런 신살적인 환경을 조금 더 해석 적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하셔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천간 을이 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